여러분, 2018년 평창올림픽 사상 최초의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만들어졌던 그 순간 벤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캐나다 출신 세러머리 감독이 영어로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걸 선수들이 바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 통역을 한번 거쳐야 하거든요. 남측 선수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북측 선수들은 또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통역을 거쳐야 합니다. 북측 문화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어 지시, 남측 외래어 번역, 북측 문화어 번역. 3중 통역이에요. 3단 번역기를 실시간으로 돌리면서 아이스하키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스하키가 어떤 스포츠입니까? 0.1초 차이로 공수가 뒤바뀌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팀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작전 지시 하나에 3단계 번역이 필요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결국 급하게 70여 개 핵심 용어를 모은 남북 공동 용어집을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 같은 얼음판 위에서 같은 종목을 하는데 언어가 안 통해서 손발이 안 맞는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스포츠 용어 굳이 원어로 써야 하나? 그냥 우리말로 쉽게 부르면 안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유를 국제 규정, 실전 전술, 그리고 이 남북 분단의 사례까지 다 짚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원어는 법이다. 국제 규정의 최종 권위. 먼저 가장 딱딱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IIHF 여기서 발행하는 공식 규칙서 룰북과 상황 판단 지침서 시츄에이션 핸드북의 표준 언어는 오직 하나, 영어입니다. 각국 협회는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규칙서를 만들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번역에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생기거나 해석 차이로 분쟁이 생기면 오직 영어 원문만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 권위, 즉 오소리테이티브 텍스트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우리 협회가 우리 식대로 순화해서 쓰겠다라면서 용어를 자의적으로 바꿔서 쓰다가 국제대회 현장에서 판정 시비가 붙었다? 그 순간 우리 선수단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영어 원문 기준으로 다투는 싸움에서 우리만 번역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8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IIHF 세계선수권 대회와 동계올림픽이 큰 잡음 없이 돌아가는 이유, 결국 모든 나라가 원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규칙 체계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어는 속도다. 0.1초를 지배하는 인지 경제성. 두 번째, 이게 사실 저는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아이스하키는 벤치와 선수, 선수와 선수 사이의 소통이 찰나의 순간에 이뤄져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링크 위에서 실제로 쓰이는 영어 용어들을 보면 하나같이 음절이 극단적으로 압축돼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원 하드, 이 두 음절이 무슨 뜻이냐? 지금 압박이 오고 있으니까 빠르게 결정 내려 라는 문장을 통째로 대체합니다. 휠 한 음절입니다. 동료가 공간을 열어줬으니 직접 치고 나가라는 전술 명령을 0.1초 만에 각인시켜요. 원 소프트, 상대 압박이 있긴 한데 정돈해서 전개할 시간은 있어라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노 혹은 노프, 심판이 아이싱을 선언하려다 취소할 때 외치는 말, 이 한마디에 선수들은 바로 역습으로 전환합니다. 이걸 만약 우리말로 완전히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대 수비수가 급격하게 접근하고 있으니 빠른 판단이 필요해라고 벤치에서 소리친다? 통할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황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원어 사용은 언어적 관성이 아닙니다. 경기의 생존 속도에 맞춰 진화한 최소 음절 소통 체계예요. 벤치와 선수단의 전술적 일체감은 이 군더더기 없는 원어의 정밀성에서 나옵니다. 3언어는 정체성의 분단선을 보여준다. 남북 스포츠 언어의 이질화. 세 번째,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얘기를 조금 더 파봅시다. 북한은 1966년 제정된 문화어 규정에 따라서 스포츠 용어를 고유어로 강제 순화하거나 러시아어 발음을 기초로 표기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영어 하키를 러시아어식 발음인 호케이를 따서 호케이 혹은 빙상 호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패스는 연락. 재밌죠?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절대 재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창 단일팀 훈련 당시 해외에서 귀화한 동포 선수들, 데널림, 캐롤라인 박, 제니 김 노울즈, 희수 그리핀 같은 선수들, 이 선수들을 위해서 북한식 용어를 다시 영어 발음 기호로 옮기는 작업까지 했어요. 예를 들어 박스아웃을 문 박어로 민어내기, 문 밖으로 밀어내기로 표기하는 식으로요. 같은 민족, 같은 얼음판 위에서도 원어의 표준이 무너지면 이 정도로 현장이 마비됩니다. 이게 바로 언어가 단순한 단어 선택이 아니라 행정비용이자 전술 누수라는 증거입니다. 4원어는 데이터의 언어다. 글로벌 스카우팅과의 호환성.
마지막 네 번째, 요즘 시대에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현대 아이스하키는 고도의 데이터 스포츠입니다. 경기수 GP, 승률 W, 평균 자책점 GAA, 세이브 성공률 SV, 파워플레이 골 PPG, 숏핸디드 골 SHG. 이 약어들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스카우팅 네트워크와 전술 분석 프로그램이 서로 데이터를 호환하기 위한 국제 표준 규격이에요. 만약 이 지표들을 우리식 한글이나 한자어로 바꿔서 기록을 관리한다? 국내 리그의 전력 분석 데이터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와 호환이 안 되는 말 그대로 정보 고립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 선수가 해외 진출할 때 객관적 시장 가치를 증명하기도 어려워지고 반대로 좋은 해외 선수를 데려올 때 정밀한 분석도 어려워져요. 이건 아이스하키만의 얘기가 아니다. 원어 표준이 만든 경제적, 문화적 효과. 자, 여기까지는 아이스하키 얘기였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게 스포츠 하나로 끝나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어와 규칙을 원어 표준으로 통일하느냐, 각자 로컬 방식대로 쓰느냐의 문제는 항공, 산업, 무역까지 다 관통하는 훨씬 더 큰 이야기예요.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 1977년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에서 KLM 여객기와 페남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충돌하는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벌어집니다. 58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조종사와 관제탑이 이륙 준비 중이다. 오케이. 같은 표준이 아닌 표현을 주고받다가 서로 다르게 알아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참사 이후 전 세계 항공업계는 국적과 상관없이 오직 표준화된 관제 용어, 그것도 영어로 통일된 용어만 쓰도록 규정을 전면 개편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이 항공사, 이 조종사를 믿고 목숨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뢰 자체가 사실 전 세계가 하나의 원어 표준을 강제로 맞췄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산업 표준.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당시 조지프 휘트워스라는 사람이 나사산 규격을 표준화합니다. 그 덕분에 철도, 조선, 군수산업에서 부품을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있게 됐고 이게 대량 생산의 속도를 앞당겼어요. 20세기 미국에서는 필립스가 만든 십자나사 규격이 자동차 공장의 자동화 조립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반대로 말하면 어느 한 나라나 업체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규격을 쓰겠다고 고집하면 그 순간 세계 공급망에서 혼자 고립됩니다. 표준을 쥔 나라와 기업이 시장을 지배해온 게 산업사의 반복된 패턴이에요. 항공도 나사 하나도 이런데 스포츠라고 다를까요? 결국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어와 표준을 공유하는 쪽이 안전해지고 빨라지고 세계 시장과 연결된다. 아이스하키에서 우리가 원하드, 휠 같은 말을 원어 그대로 쓰는 것도 이 거대한 원리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말을 버리자는 게 아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유들. 1. 원어만이 국제 무대에서 법적 권위를 가진다. 이 원어의 짧은 음절이 0.1초의 전술 속도를 만든다. 3원어 표준이 무너지면 정체성과 소통 모두 분단된다. 4원어 지표라야 글로벌 데이터와 호환된다. 그리고 이건 스포츠만의 얘기가 아니다. 경쟁력은 결국 원어 표준의 공유에서 나온다. 그런데 사실 용어를 둘러싼 혼란이 국제 무대나 남북 문제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아직 안 끝난 논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체육이냐, 운동이냐, 스포츠냐라는 논란입니다. 이 세 단어, 얼핏 보면 그냥 비슷한 말 같죠? 근데 학계에서는 이게 꽤 오래 이어진 논쟁거리입니다. 체육은 교육의 관점, 운동은 신체 활동 그 자체, 스포츠는 경쟁과 제도화된 규칙을 전제로 한 개념. 이렇게 각각 결이 다른데 지금까지도 여론이 하나로 수렴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학회, 체육단체, 교육기관마다 필요에 따라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혹은 다른 의미를 같은 단어로 섞어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언어를 통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게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말 안에서도 체육학자들끼리도 아직 합의가 안 된 걸 보면 원어냐 번역어냐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 하루아침에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선수와 지도자가 실제로 뛰고 훈련하는 엘리트 스포츠 영역에서는 원어 표준을 철저히 지키는 게 결국 우리 선수단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발음이 낯설고 듣기에 불편하더라도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에서 앞으로도 원어 명칭을 고수할 겁니다. 다만 절충은 필요합니다. 대중방송이나 일상대화에서 시청자를 배려하는 순화 노력, 그건 그것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국립국어원이든 방송사든 대중이 편하게 이해하도록 다듬는 작업은 계속돼야 해요.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상 언어와 엘리트 현장의 언어는 이원화해서 가야 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원어 감각을 아이스하키 현장에 적용하며 게임의 법칙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Puck drop. Ice skate carve. Arena crowd swell.